그리기죠. 공부하게 된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 그릭이라는 게 언어기 때문에 어, 공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인데, 원래 그릭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기 위해서, 어, 헬레닉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그릭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문법을 끝내고 텍스트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릭을 익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15분 정도의 짧은 강의를 통해서 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어, 조그만 내용들을 많이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넓게 공부해서, 어, 또한 텍스트에서 또 부딪히는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릭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법만 너무 공부하다가 정작 원전을 많이 보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언어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어, 영어를 공부하든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태론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론이라는 것이 문법의 한 부분일 뿐인데, 형태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간단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복수를 어떻게 붙이느냐. 기본적인 단어가 어, 뭔데, 뭐 플레이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뭐 선수들, 뭐 운동선수도 플레이어고, 뭐 근데 그것이 복수가 되려면 players라고 되는 거죠. s가 붙는 게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법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일단 형태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시제에 맞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어, 복수, 단수, 남성, 여성 뭐 이런 것을 다 맞출 것이냐. 하지만 솔직히 그것을 해야만 언어를 보았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언어를 사용하고 해석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언어의 relation, 그러니까 관계들을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통 구문론이라고 해요. 형태론과 구문론. 구문론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여기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이런 문장을 나왔을 때는 이런 문장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는 이런 동사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공부가 어떻게 보면 텍스트의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데, 형태론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고, 구문론이라는 것은 그 위에서 정말 텍스트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인데, 보통 형태론에만 너무 치우쳐서 텍스트를 잘 안 읽죠. 그러니까 형태론은 달달달달 외우는데, 텍스트를 만나면 그 텍스트의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어떤 해석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고 그래머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하고 기본적인 그래머를 일단 익힌 다음에 텍스트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텍스트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강의를 제멋대로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다만 그릭에 관심이 있는 어, 한국 분이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그릭에 대한 기본을 쌓아갔으면 좋겠고요. 좀 재밌게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일단 알파벳을 익혀야죠. 그릭을 보시면서 어, 어떻게 하면 그릭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단 알파벳을 눈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일단 알파벳 보겠습니다. 어, 알파, 베타, 가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라, 이오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가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어 발음하는 것처럼 편하게 익히시면 됩니다. A하고 B하고 Z하고 같은 거죠. D는 이제 델타가 좀 다른데요. D 형태가 좀 다르죠. 델타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델타 가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엡실론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의 E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기 위에 조금만 이제
모양이 있죠. 이것이 이제 장몸이란 얘기예요.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psilon은 긴 입니다. m입니다. 그러니까 met 되는 거고요. zeta는 z, 마징가 z 할 때 z하고 똑같은 발인데 보통 z라는 발음이 z하고 똑같은 비슷하게 내는데 z가 더 약간 강합니다. 이빨을 오므리시고 혀를 이빨을 붙이시고 혀를 이빨 붙이신 바로 뒤에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라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에타가 단모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가 짧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두 개의 모음이 있는데 결국 이라는 모음이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나누어질 때 그 이미 그릭 알파벳은 이 장모음 단모음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봐주셨을 때 길게 발음해 주시고 이걸 짧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특별히 여러분이 이 코인의 그릭을 얘기할 상황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그릭 일의 그 언어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역사 보통 5단계로 옵니다. 근데 그 ancient 그릭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classic 그릭이 있고요. ancient 그릭은 이제 아주 고대 그릭, 그러니까 호모의 일리아드 같은 책에서 나오는 그런 그릭이고요. 보통 학교에서 많이 공부하는 건 클래식 그릭입니다. 왜냐하면 플레이토하고 뭐 아리스토tle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썼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 320년, 약간 320년, 330년 정도에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헬레닉 왕국이라는 게 마케도니아에 의한 헬레닉 왕국 제국이 이제 완성되죠. 그런데 세계로 나누어서 결국 다스려지게 되지만 그 제국의 기본 언어를 삼은 것이 코인의 그릭. 코인이라는 게 commo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모든 사람이 쓰는 보편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어떤 그릭이 그 전체 그 알렉산더 제국 헬레닉 엠파이어 그 제국의 기본 언어가 됩니다. 그 코인의 그릭이 이제 성경에 쓰여지는 거니까요. 그 코인의 그릭의 시대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320년 30년부터 주후 예수님 거의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때까지가 보통 코인의 그릭의 시대라고 보이고 그 시대가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요. 코인의 그릭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타가 있고 이오타는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테타는 이걸 이제 보통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th 발음인데 th 자체가 지금 이제 알파벳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예외지만 영어에 역시 영향을 준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우리가 K로 쓰는 카파, K가 똑같죠. 이게 람다가 L하고 똑같은 건데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람다 이렇게 쓰고요. 여러분 L 발음할 때는 언제나 리을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low라고 있는데 우리 low를 로우라고 발음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 리을이 이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길어지면 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low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여기 L과 R 발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들어가. 여기 R 발음이 있거든요. 좀 이따 보시죠. 보시면 카파가 있고 K예요. 똑같은 건 kitchen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람다는 L 발음인데 L이 리을이 두 개 있다는 거, low 이렇게 되는다는 거. 그리고 M이 있는데요. M이 미라고 말합니다. 뮤인데 보통 미라고도 하고 미우라고도 하는데 뒤에 발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미음 발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M 발음이거든요. 이게 M 발음이니까 이제 M으로 발음을 해주시는데 모양이 약간 특이해요, 그죠? 근데 M을 이렇게 하는 거를 좀 편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미음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N 발음인 뉘가 있습니다. 뉘.
뉘. 뉘가 N 발음인데 모양이 이런 발음이죠. 이런 모양이죠. 근데 발음은 N으로 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릭에 뭐 이런 글자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N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은으로 발음이 나는 거고요. x라는 게 있는데 이게 x입니다. 여러분 x 발음이 원래 x라는 두 가지 발음이 같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excited라고 했을 때 여기서 i 이런 식으로 발음 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x가 키읔과 시읒 좀 센 사이로 그냥 사이로 하죠. 키읔과 시읒으로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크스 키읔 시읒 크스라고 합니다. 크스 이게 뒤에 이 붙여서 크시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건데 이거 x라고 똑같은 거고요. 발음은 x하고 똑같고요. 크시 크하고 시읒 두 개가 발음 나고 엑시엄 이것도 똑같은 거죠. 엑시엄.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다는 거. x라고 뭐면 x는 따로 또 비슷한 x의 모양인데 발음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스라고 발음이다. 크시가 되고 오미크론 오죠. 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피 여러분 그 유명한 이제 파이가 나왔습니다. 피인데요. F가 아니라 P입니다. P 뭐 P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파이를 외우시면 돼요. 파이에 이제 이게 P니까 P. 그 다음에 이제 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음이 많이 헷갈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양은 P 같은데 발음은 R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을 발음이에요. 근데 모양은 P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릭을 읽을 때. 그렇지만 이게 R 발음입니다. R 발음인데 리을 발음이지만 여러분 혀를 입천장에 대지 않고 발음해 보세요. 그러니까 raw 이렇게 돼. 뭐 약간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는데 이런 리을 발음 raw 리을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시그마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S 발음할 때 S가 여기 모양이 두 개죠. 시그마가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것은 문장 끝에 쓰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생긴 것처럼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가 하면 예를 들면 노모스 할 때 이제 뒤에 시옷이니까 뒤에 가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쓰는 그 밑으로 이게 치우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더 미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마지막에 쓰는 게 더 이뻐요. 이건 시그마는 이제 보통 앞이나 중간이나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S지만 진짜 S 모양은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만 쓰이고 나머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똑같이 읽히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우가 있고 T 똑같습니다. 윕실론 U입니다. 윕실론 그리고 P가 있는데 P는 이제 PH 발음인데 이제 이것이 PH 발음이 F하고 좀 비슷해요. F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 그러면 그다음에 이 키인데 이게 X죠. 이 모양은 X인데 이게 X 발음은 앞에서 이미 했었죠. 이게 X라고 그랬죠. 이거는 모양은 X지만 소리는 약간 이렇게 발음 납니다. 그냥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새는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ps라는 발음 이게 특이한 발음인데 ps라는 게 보통 ps 발음 자체가 이미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뭐 언어의 그런 역사성에 있는 거겠죠. 이러한 알파벳 자체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S라는 발음 자체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게 살아서 하나의 알파벳이 된 거죠. 이제 피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메가, 이건 긴 오입니다. 오메가, 오메가, 턴, 긴 오란 뜻이죠.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